예전에 후지 종합화력 연습 중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10식 전차의 무한궤도가 이탈되는 사고를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굴욕적인 장면을 보며 역시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보이스카웃 같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K2후표의 명성을 이을 K3 전차의 개발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헝가리 매체는 현대로템의 K2 후표 전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2위라고 평가했는데요.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는 K2 후표 전차는 한국 육군에 실전 배치된 주력 전차입니다. 전차 자동차 등을 전문성 있게 보도하는 헝가리 매체 아라피아라트 알렙차라트가 선정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파괴력이 강한 전차 1위에 이스라엘 육군의 주력 전차 MK4가 선정됐으며 2위에는 K2 후표 전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K2 후표 전차는 주포 120mm 활강포와 자동장 전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빨리 이동하면서도 후속탄을 재빠르게 장전할 수 있습니다. K2 후표 전차에는 1500마력의 엔진이 탑재돼 높은 기동력을 보이는데요. 아울러 반능동형 6기압 현수 장치 프레임에 바퀴를 고정해 울퉁불퉁한 지형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완충장치가 장착돼 있어 지형과 관계없이 험난한 전장 상황에서도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잠수도화 장치를 활용해 수심 4월 1일m 깊이의 강도 별도 시설 없이 건널 수 있습니다. K2 후표 전차는 강과 하천이 많은 한국 지형에 특화된 전차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제품이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사일 등 파괴력이 더 강한 무기가 인기를 끌고 있으나 여전히 전차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며 이 후표 전차, MK4 등은 전 세계 전차 시장에서 명성을 떨칠만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는 K2후표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레일건을 쏘아대며 전장을 누비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 중이라고 밝혀 큰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에드는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한국형 차세대 전차 K3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리 군이 K2후표 전차 후속으로 K3 전차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2013년 말 육군의 장기 소요지기에 따른 것으로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드는 현재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K3 개발을 위해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 측에 따르면 K3 전차는 5에서 7년간 개념 연구 기간을 거쳐 2023년 무렵 탐색 개발에 들어가고 2030년경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K3 전차의 개념 성능은 미국의 미아이 에이브럼스, 영국의 챌린저이, 프랑스의 르클레르,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MK4, 일본의 10식 전차, 중국의 99A2 등 기라성 같은 세계 최강 전차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지녔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 5월 9일 러시아가 전승절 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최신형 아르마타 탱크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편집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념 연구를 시작한 한국형 차세대 전차는 현재 미국과 영국의 전차 개발 계획인 2030 프로젝트의 개념 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차용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와 성능 면에서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편집장은 한국형 차세대 전차는 레일건으로 무장하고 종말 추적 지능탄, 지능형 표적 탐지 장치를 화력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면서 기동 성능은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 능동형 현수 장치를 핵심으로 채택하고 있고 투명 전차 체계, 전자기 장갑, 다층 구조 특수 장갑 등으로 생존 성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개념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K3은 미래전의 핵심 요소인 전술지휘 통제체제 능력도 장난 아닌데요. 네트워크 기반의 전장정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적군과 아군이 혼재되어 있는 전장 상황에서 능률 있는 명령과 전장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조준경, 표적전 시기 등 관측 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 제품도 구비되어 있어 야간이나 악전 후 상황에서도 원활한 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능동 방어 장치를 장착해 적 대전차 공격에 대한 방어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K3은 국내에서 개발된 전자파 흡수 소재를 사용하여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구종민 키스트 물질구조제어센터장은 고려대학교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김명기 교수, 미국 드렉셀 대학교 유리 고고치 교수 연구팀과 함께 기존 전자파차 폐재의 한계를 극복한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신소재 TI3C에는 전자파 흡수 특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구조의 맥신입니다. 이 소재는 실용화될 경우 주요 무기들의 스텔스 성능을 별도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 등이 없이 단순히 페인트 칠이나 코팅만으로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연에 없는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원자 단위로 설계해서 만든 일종의 메타 물질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금속 티타늄과 탄소시, 질소엔을 나노미터 nm 두께의 마이크로미터 µm 크기를 가지는 2차원 평판 구조로 합성한 후 열 처리를 통해 전자파 흡수 능력이 뛰어난 데다 종이처럼 얇게, 심지어 머리카락의 50만 분의 1 두께로 얇게 가공했습니다. 따라서 잉크나 페인트처럼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번 적층해 두께 및 투과도, 표면 저항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필름을 55나노미터 두께로 적층하면 99% 이상 전자파 차단이 가능한데요.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어떤 전자파 차단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입니다. 즉,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를 K3에 적용하게 된다면 세계 최고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차가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편 한국형 차세대 전차 K3에 탑재되는 레일건은 미래전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체 K입니다. 전자가속포로도 불리는 레일건은 전류가 반대로 흐르는 두 개의 전도체 사이에 텅스텐 폭탄을 끼워 발사하는 시스템입니다. 발사속도 역시 분당 12발 정도인 기존 주포보다 5에서 8배가 빠릅니다. 또한 포탄 속도까지 빠른데요. 11kg이 넘는 포탄을 음속 4에서 6배의 속도로 날릴 수 있습니다. 또한 포탄의 구조가 간단하고 부피도 작아 적재량도 많습니다. 기존의 포탄보다 10배 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데요. 초고속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레일건에서 발사된 탄자가 마치 미사일처럼 길게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레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크아크 현상으로 인해 산소가 플라스마화된 것이어서 산화제의 연소로 인한 화염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레일건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발생시키는 전자기의 유도 법칙입니다. 이 원리를 기반으로 전위차가 있는 두 개 레일 사이의 전자력을 이용해 전도체인 탄체를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자기장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탄체가 가속되면서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만으로 탄환이 음속보다 빠르게 발사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탄환은 전체를 전도체로 만들지 않고 회로와 닿는 부분과 레일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만 전도체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이 발사할 수 있습니다. 탄환의 속력은 1분에 160km 정도로 날아가며 그 위력은 30메가줄엠제에 달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인 350km의 거리에서도 25파운드 약 11월 3일 케이지 무게의 텅스텐 탄환을 시속 4,500마일 약 7,242km 정도의 속도로 날려 원거리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레일건을 개발 중인데요. 공개 논문에 따르면 레드의 레일건 연구는 1989년 서울대와의 공동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개발된 시험용 레일건은 포탄의 속도를 시속 15,000km까지 가속하는 데 성공했지만 구경이 소총보다 약간 더 큰 10mm 수준에 불과해서 실용화까지는 많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에드는 역시 레일건의 성능과 실용성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했는데요. 이 결과 2011년에는 25mm 구경의 레일건, 2014년에는 40mm 구경의 레일건 제작 및 시험 연구를 완료했고 현재는 더 큰 구경의 레일건 시험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중입니다. 레일건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그 엄청난 폭우 초속인데요. 레일건은 이론상 마하 10 이상의 폭우 초속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탄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존의 폭약 발사식 탄환과는 달리 충분히 큰 전류만 공급된다면 탄환에 매우 큰 힘을 작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른 폭우 초속은 사거리 및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 증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의 파괴력을 높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레일건을 장착한 K3 전차가 개발된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땅을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마지막에 레일건은 미국에서 연구를 하다 많은 에너지 문제와 폭우의 압력 등 실제로 적응하기 힘든 구조 등 연구비와 실제 적용 문제로 예상 삭감으로 포기한 걸로 아는데 레일건은 미국에서도 포기한 상태이며 국내에서도 레일건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K3에는 전열화 확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예비군에게 일본 자위대 전투력은 그냥 일반인 수준 정도로 냉정하게 평가된다. 그만큼 우리 국군은 현역 복무기간 전투 전문가로 양성되어 제대 후에도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물며 대한민국 현역은 세계 최강 전력이라 자위대는 바로 투항만이 살 길이 되겠네요. 국방부와 육군에서는 레일건이 뜬구름 잡는 무기 개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현실적인 측면에 전열화 확포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웬 레일건? 아마 좀 더 미래의 얘기겠지. K3는 주포로 140mm 전열화 확포를 달고
적 대전차 미사일 방어를 위해 레이저건을 장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이렇게 무서운 전차가 있다니 참으로 대단하고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하세요. 대전에서 레일건을 전차포로 도입하는데 성공의 관건은 레일건을 운용이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설비의 전차 탑재 여부입니다. 현 기술로는 전차에 탑재 가능한 사이즈의 발전 설비로는 레일건의 작동이 가능할 만큼의 전력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이미 도출되었으며, 심지어 구축함에서 조차도 레일건 운용에 필요한 전력 생산이 버거워 포기한 것이 미국의 줌알트입니다. 지나친 국뽕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결론은 배터리가 핵심. 아무리 좋은 레일건이라도 한 발만 쏠 수 있으면 무쓸모나 별반 차이 없다. 레일건이라 전기가 중요한데 전기전차가 아닌 이상은 뭔가 컨셉이라도 있나. 당장은 힘들더라도 10년 보고 가면 뭔가 방법이라도 나올지도. 소형 원자로라도 달려나. 거의 무적의 전차군요. 외계인과 싸워도 이길 듯. 고출력 레이저 무기만 탑재된다면. 레일건 얼마 전 미국 방부도 포기했고 우리 국방부도 레일건이 아닌 전열화학포로 방향 설정했습니다. 잘 알아보고 영상 콘텐츠 제작 바랍니다. 실망스럽네요. 레일건 아니고요. 전열화학포입니다. 레일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미국도 개발 취소됐고요. 우리나라도 일찍이 가능성 없다고 전열화학포로 돌아서서요. 레일건 몇 발 쏘면 전자기 레일을 수리해야 하는데 전장에서 사용 불가라서 일찌감치 포기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따구로 자료를 모으신 건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여건이라면 꾸준한 투자만 있다면 언젠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10년 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레발치는 건 너무 오바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